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한 걸음 더의 저자 임창희입니다. Hola a todos. 여러분들 지금까지 첫걸음을 통해서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스페인어 기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 기초 부분을 공부를 해 오셨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저와 함께 첫걸음을 통해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해서는 우리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그리고 더 풍성한 표현들과 많은 시제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삼을 수 있겠는데요. 이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에 대한 흥미가 더 늘어나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도 생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추천드리고자 하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한 걸음 더를 통해서는 제가 그 문법 사항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막 어렵게 공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런 문법 사항들 중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을 구문화하고 그 구문들을 패턴화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면 그것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고 살을 붙여가면 여러분들이 '아 나의 스페인어가 이 정도였나? 그리고 스페인어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화된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 테네르 동사 있죠?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테네르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tengo un libro. 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Tengo un hermano. 나에게는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Tengo 30 años. 나는 30살입니다. Tengo 그다음에 그 sueño 같은 표현. 그래서 tengo sueño. 졸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관사를 붙여서 tengo un sueño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표현이 많기 때문에 딱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 이런 동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어휘가 풍성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언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 우리가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한 동사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명사를 덧붙여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새삼 놀랍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패턴화해서 그리고 이 패턴화된 표현들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단어 혹은 세 단어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패턴화된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를 조금 더 늘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도전 실전 회화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실전 회화 상황에서 그 원어민들과 만났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담아 보았고요. 그리고 기본 회화 연습을 통해서는 이런 어떻게 그러면 이 문법 부분 중에서 그 표현들을 패턴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패턴화된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들을 넣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들을 덧붙여서 더 많은 그 완성된 그런 자신만의 표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일과를 통해서 그 먼저는 일상생활에서 간단 표현,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길을 갈 때 행인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disculpe, 실례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도 저기요. 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isculpe, 실례합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도 계세요? 누구 계신가요? 라고 할 때도 disculpe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engo una pregunta.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했을 때도 손을 들고 tengo una pregunta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으로는 sí, dígam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sí, 네, dígame 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decir 동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말하다 라는 표현이죠. decir.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우스테드에 대한 그런 명령형을 만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1인칭으로 바꿔서 IR 같은 경우에는 이 O 부분을 A로 바꿔주면 바로 우스테드에 대한 명령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네가. 그런데 여기다가 매를 붙여서 네가 매 하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라든지 이런 디가메라는 표현들은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직접 만나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 디가메라고 하면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마다 굉장히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전화가 오면은 네라고 하기도 하고 여보세요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전화를 받았을 때 C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D가 아니면 D감에 매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중남미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요. 알로라고 헬로랑 좀 비슷하죠. 알로 여보세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괜찮다 싶은 표현으로 익혀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지 물어볼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Habla español?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sí, un poco. 네, 조금 합니다. No hablo español. 아니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보실 때 여기서 보시면 no 이렇게 두 번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no 같은 경우에는 habla español이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아니요,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no는 이 뒤에 나오는 전체 문장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스페인어권 문화의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상대방이 외국인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más despacio por favor.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uede repetirlo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puede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잠시 복습을 하자면 poder 동사가 있었죠. poder는 can,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puede. 그래서 여기서 이 po 부분이 이 지금 o가 ue로 바뀌는 이 어감 모음 변화, 어감 변화 동사였죠. 그래서 puedo, puedes, puede 이렇게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그래서 ustede에 해당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uede 플러스 여기다 동사 원형을 하면은 이 동사 원형 부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ede repetirlo 그것을 반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escriba aquí por favor.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escribir, 적다라는 표현이죠. 쓰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ustede에 대한 명령형을 만들 때는 escribo 1인칭으로 가서 이 IR 같은 경우에는 이 O 부분을 A로 바꿔서 그 명령형을 만들었습니다. escriba aquí por favor. 그래서 그 존칭으로 우리가 명령을 한 ustede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사 변형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puede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동사 원형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동사 변형이 바로바로 그 명령형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표현을 익혀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양해를 구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볼 표현으로는 como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깨는 영어의 what이죠. 그래서 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no entiendo. 그리고 no sé,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앞을 지나갈 때 양해를 구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erdón,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많이 쓸 수 있겠죠? con permiso. 자, 여기서는 이제 permiso 하면은 permission, 하나의 허락. 그래서 허락과 함께, con은 with라는 뜻이죠. 무엇과 함께. 그래서 실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나갈게요 라고 했을 때 con permiso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꼼페르미소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꼼페르미소 하고 갔다 오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도 이제 꼼페르미소 하고 실례합니다라고 하고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꼼페르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sí pase, 네 지나가세요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이 pas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걸음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buenos días 하고 이제 인사를 했을 때 그 점원이라든지 사장님께서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으로 pase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점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uánto es? 얼마예요? 라는 표현인데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Cuántos son? 이것들 전체 해서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son 30 euros. 네, 전체 30유로입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상점이나 이제 매장 같은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왔을 때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건 고르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결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 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서 이제 매장에서 그런 현금으로 달러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달러를 막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국 매장에서는 보통 신용카드 아니면은 원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커멘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일정을 보내는 시간들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간을 절약하고 혼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할 때, 자, 깰레 뽕고. 여기서 이제 뽕고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뽀네르죠. 놓다, 두다라는 표현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웨이터가 이제 할 수 있는 말, 깰레 뽕고, 뭘 드릴까요?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póngame un kilo de tomates. 그래서 póngame, 저에게 놓아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토마토 1kg를 주세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동사 파트를 빼고 un kilo de tomates, por favor. 라고 명사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페에서 자리를 잡을 때, 카페뿐만 아니라 뭐 공원의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극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Está ocupado? 자리 있습니까? Sí, está ocupado. 네, 자리 있어요. No, no está ocupado. 아니요, 비었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no 같은 경우에는 está ocupado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뒤에 no는 나머지 또 다른 새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부정. 그래서 no가 2번 나왔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가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테이블에 이제 휴대폰을 놓고 그다음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게 너무 어색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중남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이블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휴대폰 같은 거를 놓고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시면, 잠깐이라도 다녀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 같은 데 보통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걸어 놓고 이제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에 몰입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가방은 앞쪽으로 매주시고, 귀중품들은 항상 숙소에 놓고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유념하시고 다니셨을 때 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웨이터가 다가와서, 까마레로가 다가와서 va a pedir,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우리가 공부한 표현처럼 깰레 뽕고,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놓아드릴까요? 라는 표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deme esto. 메뉴판을 쭉 보다가 이거 주세요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빠에야를 주세요. 아니면 뭐 파스타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딱 이거 주세요라는 표현들 바로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브랜드 아니면은 그 음식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리키면서 이거요, 저거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to. 그래서 이것. 이 지금 esto 같은 경우에는 este, ese, aquel. 이 지금 그 관계 대명, 지금 이 지시 대명사 중에서 지시 대명사 중성형이죠. 그래서 이, 그, 저. 중성형이기 때문에 이것, 그것, 저것. 그래서 esto, eso, aquello.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옷가게에 갔는데 옷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저거 주세요라고 하면 deme eso. 아니면 저기 멀리는 저거 주세요 하면은 deme aquello.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서를 요청할 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여유롭게 이제 계산서를 받으러 하는 상황에 la cuenta por favor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quí tiene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산서를 갖다 주겠죠.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고 레스토랑에 이제 북적북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la cuenta por favor을 잘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 뭔가 사인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신용을 하면서 이제 눈이 마주치면 바로 이제 알아보고 계산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음식이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 바로 계산서 갖다 주시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또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쁜 일정을 다니셔야 되거나 하신다면은 바로 식사하고 이제 바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 10분 전쯤 식사를 마치기 한 10분 전쯤에 계산서를 먼저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표현 화장실 위치를 물어볼 때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disculpe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Dónde está el baño?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El baño está al fondo del pasillo. 네, 화장실은 está al fondo del pasillo. 복도 끝에 있습니다. 복도 안쪽, 복도 끝 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이너 분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중남미권에서는 이렇게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M 그리고 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헤르죠. 무헤르고, H 같은 경우에 이제 옴브레. 그래서 이제 M이 이제 여성이고 H가 남성인데 남성용 화장실이 되겠는데 M 딱 보면은 이제 급한 마음에 맨이네, 남성용이네 하고서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M이랑 H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버스 행선지를 물어볼 때 자, este autobús va al Palacio Real de Madrid 라고 했습니다. 이 버스 마드리드 왕궁에 가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페인어 표현 중에서 현재 갔을 때 가장 많이 쓴 하나의 한 5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에스타 아우토부스를 빼고 보통 이제 기사님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문 딱 열어주시면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알. 그래서 마알 팔라시오 레알 데 마드리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sí va, no va 하면 아니요 안 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볼 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래서 ¿Cuál es la contraseña de Wi-Fi? 혹은 Wi-Fi. 그래서 영어가 이제 스페인어가 된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식으로도 읽어주고 스페인어로도 읽어주고 이런 양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Fi라고도 읽어주고 Wi-Fi라고도 읽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Wi-Fi가 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지금 스페인어식인가 영어식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하면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스페인어로도 말할 수 있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을 해두고 대화에 임하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aquí está,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 스페인과 중남미 사람들은 참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포토존 같은데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아뒀다가 여기서 사진 찍자고 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puedo tomar una foto,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Sí, claro. 네, 물론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공항에서 영접할 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항으로 이제 마중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bienvenido a Korea. 그래서 이 bienvenido, 네, 오로 끝나서 이제 남성인데 여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오셔서 muchas gracias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ienvenido. 여성일 경우에는 bienvenida가 되겠고요.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섞여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bienvenidos. venidos. 남성들만 있어도 물론 bienvenido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만 오셨어요. 그럼 bienvenida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걸음에서 공부한 encantado,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encantada, 이 경우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환영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오는 사람들이니까 듣는 사람, 화자가 아니라 청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남자들 여러 명이면 bienvenidos, 여자분들만 있는 여러 명이면 bienvenidas, 여자 한 분이면 bienvenid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encantado, encantada는 내가 반가운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반가운 거기 때문에 나에 맞춰서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encantado, encantada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택시로 이동을 할 때, 자,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al aeropuerto por favor. a 플러스 l. 이것도 복습을 하자면 a는 to나 at에 해당하는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정관사. 여기서는 aeropuerto가 남성이기 때문에 l을 붙였죠. 그래서 al 발음상 편하게 r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al aeropuerto por favor.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가는 그 위치가 여성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 아술이라고 해볼까요? 청와대를 가고 싶어요. 블루하우스를 가고 싶을 때는 알라, 그렇죠? 알라 가스 아술. 그래서 정관사를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시고요. 알라 가스 아술 por favor. 청와대로 가주세요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나서 ya llegamos. 네,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을 때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ya llegamos.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el aire acondicionado no funciona. funcionar 동사, 뭔가 기능하다, 작동하다. 근데 작동을 안 해요. 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겠고요. espere un momento.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지금 espere, 이 하나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espere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un momento. 잠시만요. un momento por favor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걸 다 붙여서 espere un momento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drón, 도둑이야. me han robado, 도난당했어요. necesito ayuda.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necesito를 빼고 ayuda만 쓸 수도 있습니다. ayuda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은 ayúdame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표현으로 socorro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급한데 R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좀 그 의사소통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일 때는 특히나 짧고 자기 입에 잘 맞고 발음이 편한 그런 단어들을 자기 표현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약속을 잡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첫걸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늦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처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비자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할 때도 굉장히 처리가 늦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하게 딱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그거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미리미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s vemos en el café a la una. 자, 우리 보자. Nos vemos 어디서? En el café. 카페에서 a la una. 1시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커피도 카페고 그 다음에 장소로서의 카페도 카페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수 있겠고요. Hasta pronto, 곧 만나 이런 표현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또 지각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Perdón por llegar tarde. 늦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perdón por.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r.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아니면은 ing, 그 현재 분사를 활용해서 많은 구문들을 만들죠.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por 다음에 명사하고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perdón por llegar tarde. 늦어서 미안해. No hay de qué. 아니야, 괜찮아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대신에 우리가 한 걸음에서 배웠던 거, 한 걸음 더가 첫 걸음에서 배웠던 거 no hay problema, no hay problema라든지 no pasa nada. 예, 이 두 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뒀다가 익혀뒀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보통 이제 파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초청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Feliz cumpleaño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Gracias por venir.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이 por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서 이런 전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Gracias por su ayuda. 그럼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현재 나가서 살다 보면 아니면 잠시 여행을 하더라도 사실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일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꼭 넣어서 항상 이제 gracias만 이제 쓰기보다는 gracias por su ayuda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 por su cooperació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금 더 살을 붙인 표현들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현지인들과 좀 친분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안면이 트이면 이제 집에 방문할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siéntase como en casa. siéntase como en casa.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sentirse, 느끼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sentirse, 느끼다, 어떻게 느끼세요? 마음 편히, 그러니까 집처럼 느끼세요. 그래서 집처럼 편히 하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가 IE로 바뀌는 어감 모음 변화 동사인데요. 그래서 sentir siento에서 여기서 IR 동사이기 때문에 명령어로 바꾸면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플러스 이제 세가 되는 거죠. 이 우스테드에 대한 명령어이니까. 그래서 siéntase como en casa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Es muy amable 친절하시네요. 라는 표현 덧붙여 줄 수 있겠고요. 자, siéntase como en casa 대신에 mi casa es su casa.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쉬우실 것 같아요. 제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편히 계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해 인사를 할 때 Feliz Año Nuevo.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말로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걸음에서 이제 공부한 Feliz Navidad.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Feliz Navidad. 우리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많이 익혔던 표현이고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서 친해졌을 때 사실 스페인과 중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개방적이어서 그리고 동양 사람들을 굉장히 좀 친근하게 많이 다가오는 편이에요. 동양 사람들에게.
그래서 쉽게 친해지고 이제 이메일도 교환하고 이제 전화도 교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여행을 따로 갔다가 인제 여행지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Buen viaje." "여행 잘 다녀와. 여행 잘해." "Gracias. Estamos en contacto." 자,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라는 표현으로 "Estamos en contacto."라는 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물어볼 때 "¿Cuál es su email?" 여기서 인제 이메일 대신에 correo, correo라고도 하고 correo electrónico 니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메일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을 때 "Mi email es."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이제 그 원어민 성우분께서 이제 이렇게 읽어 주셨어요. 이제 스패니쉬 같은 경우 스패니쉬는 Spanish 이렇게 영어로 읽어 주시고 cero uno 이 부분은 스페인어로 읽어 주시고 이 at 부분을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arroba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이제 골뱅이라고 하는데 at이라는 표현을 arroba라는 그 표현이 딱 있어요. 그래서 arroba로 보통 많이 말을 해 주고 at이라고도 읽어 주고요. 이 부분은 영어로 해 주셨고 gmail도 인제 영어로 읽어 주시고 .com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은 인제 스페인어로 읽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막 섞어서 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역시 cuál로 시작하겠죠. "¿Cuál es su número de teléfono?"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랬을 때 "Mi número es." 전화번호는 보통 이렇게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끊어 읽거든요. 그래서 둘, 둘, 둘 해서 앞에 하나가 남아서 2 그다음에 55, 35, 36 이런 식으로 읽어 주는데 우리 원어민 분께서는 인제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Mi número es 255-3536" 요렇게 읽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서도 굉장히 읽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헤어질 때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uen fin de semana. 좋은 주말 보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제 헤어질 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었죠? 차오가 있었죠. 차오. 차오하고 쪼끔 심심하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Buen fin de semana. 좋은 주말 보내. 그리고 igualmente, igual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gualmente 너도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cuídate mucho. 몸 조심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mucho를 빼고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강조하고 싶어. 좀 몸 조심해라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는 cuídate mucho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nos vemos 또 보자라는 표현으로 인제 헤어질 때 인사말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표현을 보자면 hasta luego. 네. 여기서는 인제 우리가 그 첫걸음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hasta luego. 근데 이게 보통 이제 hasta 부분은 거의 빠지고 tal luego 이렇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hasta luego 요런 표현도 차오와 같이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상생활 회화 표현들을 살펴보았고요. 이과에서 또 다양한 그 문법 구문들과 그리고 또 유용한 표현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